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월과 축월의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저 같은 경우는 경내에 나뭇잎도 많이 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의 정화죠. 자월의 정화인데 이 사주가 어떤가를 봐야 되죠. 정화의 인수 간목이 있죠. 천간으로 간목이 있고, 지지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 인목이 있는데 묘유충 금극목을 당하고 있죠. 그죠? 오화 역시 멀리 연지에 있는데 좌우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해서 자유의 임수,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목, 그러니까 간목을 용신으로 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보고 운이 그러면 동남으로 흐를 때 좋죠. 그래서 남방운의 왕위에 오르고 사대운의 사대운의 그 왕에 오르고 경대운에 사망하였다라고 하는데, 용신이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신을 치는 그런 글자가 오면은 또 안 좋죠. 그리고 또 이 용신의 이 간목 글자가 원국에서 이렇게 욕사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대운, 뭐 5년 이렇게 올 때는 더 안 좋게 되겠죠.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월의 정화로 보면은 다 금수고, 나를 도와주는 거는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이 용신이 되고 동남문으로 흐를 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떤가요? 사주를 보아하니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고, 해자 수국을 이루고 있죠. 방합을. 그리고 천간을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정화인데 정화가 이렇게 임수에 의해서 정인만목으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묘목이 잔묘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 사주를 이제 그러니까 형을 받아서, 잔묘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묘 중에 있는 간목을 못 쓴다라고 봤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묘 중에 있는 목을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운에서 대운에서 그러면 간목을 생해주는 살려주는 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간목을 죽이고 하느냐를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운상으로는 일단 그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역행으로 가다 보니까 금 금운으로 가죠. 금운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간목을 용신으로 못 쓰고, 그러니까 종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간목을 용신으로 못 쓰고 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묘목은 쓴목이라 이 정화를, 그러니까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데 잠효형을 해서 당해서 좀,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것으로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한 사주가 되겠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자축의 천간으로 또 금수가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자축에 금이 이렇게 떠 있다. 이 사주는 뭐 차가우니까 어쨌든
조우로서 정화의 그런 부분이 좋고, 묘미, 목국이 지지에서 이렇게 인수가 국을 이루고 있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분들은 이렇게 충미충으로 미토 깨지고 자묘행으로 깨지지 않았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일단 이 사주가 어쨌든 지지의 내 뿌리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목화운을 반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겨울에 금이 있고 천간으로 수가 투간하였고요. 진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책에서는 자중에 있는 개수를, 그러니까 용신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월의 임수 천간으로 투간하고 이렇게 정화 같은 경우도 비견도 합의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진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신체계인 간목을 용신으로 본다. 간목을 용신으로 보는데 이 천간으로 수가 와도, 그러니까 간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수생목, 목생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운도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는 자중에 있는 개수를 용신으로 보았고, 일반적으로는 간목을 용신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투간해 있죠. 그죠? 진유합도 하고 있고요. 이 사주 역시 인성이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내 뿌리가 될 수 있는 사화가 멀리 있는데 자사형을 맞고 사유궁극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이 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편관, 칠살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칠살을 천간에서는 또 해결해야 되고, 조우로서는 당연히 목화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기미대운에 식신재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지에서도 이렇게 살에 뿌리인 자수를 잠이 천으로 투국수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미대운 기민년에 국가주석이 되었고, 병진대운 병진년에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천간으로 이 지지로 이제 진이라는 그런 글자가 오면은, 그렇죠. 자진의 그러니까 자진의 수국을 이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이 병진년 같은 경우는 나이로 따져보면은 84세가 되겠네요. 84세 개축 갑인을묘 병진 84세 정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수명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식신도 그렇고 재성도 수명성으로 보죠. 그래서 재가 무력해질 때, 재성이 무력해질 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그러니까 운에서, 그러니까 식상이 합거되던가 재성이 합거되는 그런 시기에 수명을 다 한다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금 같은 경우는 유금이 또 천간으로 뜨면은 신금이잖아요. 이 천간에 있는 신금이 이 병진을 만나면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병진이,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병진년에 무척 안 좋아요. 이 신금이. 그러니까 내가 천간으로 합되고 지지로 이렇게 묘지잖아요. 신금. 그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명상에서는 뭐 연로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수명을 가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자월, 유금, 술토, 천간으로 경금 이렇게 뜨다 보니까 자진수국이 있고요. 그죠? 신유술에 금이 떠서 이 사주는 내가 약한 사주죠. 그래서 천간으로 갑목을 용신으로 본다. 갑술대운 갑자년에 그죠?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임신년에 결혼하였죠. 임신년에 결혼하였다. 임신년에 결혼한 이유는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진을 하면서 천간으로는 관성이 나에게 오죠. 그죠? 관성이 내게 온다. 정관이 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내가 인성운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비운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재관운에 결혼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유지하는 데 좀 힘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인년에 이혼을 하였죠. 그냥 쉽게 천간으로 무토 뜨면은 정화의 무토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경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상관운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또한 병술년에 다시 재혼을 하였는데 어쨌든 인비운에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운 내가 힘이 세어질 때 내가 신강해질 때 결혼을 해야 좀 그 부분이 좀 오래 간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축토, 미토, 무토, 진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월지편 3개 이상이면은 토가 많은 거죠. 그러면 토가 병이기 때문에 갑목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모군에 그러니까 갑목이 용신이고 용신운에 이제 실황이라는 벼슬을 하였겠죠. 그죠?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천간으로 금 떴으니까 어쨌든 토금이 많은 거예요. 토금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보았더니 축인 이쪽으로 이제 인목이 이렇게 공엽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인목이 있고 묘진에 이렇게 간목이 떴고 그래서 이 사주가 인수가 이렇게 목이 많다라고 본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목국토를 하고 묘진에 간목이 뜨고 그래서 금이용신이다. 신금보다는 천간으로 떠 있는 경금이 더 그러니까 격이 높게 쳐주죠. 네. 이 사주는 경금이 없어 상격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도 인해합이죠. 인해합목이 되고 을묘 이렇게 목이 좀 있죠. 목이 많다. 내가 인성으로서 목이 많다 보니까 이 목국토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목국토 하면서 내 편으로 온다. 인성이. 그러면은 인수가 병이다. 그러면은 약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죠. 그죠? 금이 없다.
경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을목이 병인데 해운이면은 해대운이면은 그러니까 목에 생지가 되죠. 그래서 해대운에 좀 이른 나이에 유절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토금이 많죠. 그죠? 토금이 많다. 오화는 너무 멀리 있고요. 토금이 많아서 간목을 용신으로 본다. 경금이 있어서 상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장군의 명이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주도 토금이 많죠. 그러니까 개수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신강살천, 이 신강은 아니죠. 그죠? 살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강살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주를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지는 않잖아요. 묘유충을 당하고 추고 기문에 오화는 멀리 있다 보니까 약간 강하진 않다. 이 사주는 이제 종으로 보는 게 더 맞다. 가종이다라는 거. 가종으로 종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종으로 보는 게 더 맞느냐를 봤을 때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종격으로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종격으로 본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주가 내가 약해서 동남운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목화운으로 흐를 때, 그러니까 내가 위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겨서 제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남운으로 흐를 때, 대운상으로는 동남운으로 흐를 때 그러면은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사축.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지지의 사화는 사축으로 변하고 천간에 있는 병화는 이렇게 신금과 병화가 합해서 묶여 있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종아, 그러니까 토에 종한다, 식상으로 종한다라고 해서 종아, 종재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토금 그리고 수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하니까요, 그죠?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천간으로 개, 수, 임수 이렇게 떠 있는데 지지의 온통분이 오화 있고 묘목 있고 오화 있고 천간으로 겁재, 병화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하지 않다. 그래서 축월에 이렇게 양의 글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 이 축월이지만 이양진기다라고 해서 금수운을 반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어쨌든 관살 혼잡이죠. 그러니까 인옷을 화명의 묘는 도화 위에 있고 정관으로 이렇게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이렇게 떠 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관을 용신으로 쓰냐? 그렇진 않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화가 사축으로 변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고 진토가 내 힘을 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목을 용신으로 보고 목화운을 반깁니다. 고초 인등격 아니죠. 밤 시간이 고초 인등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말이고
역시 병화로 말려서 저 을목을 잘 말려서 나를 목생화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가 동해자 축의 정관으로 이렇게 떠 있으니까 보나마나 그러니까 보나마나 목을 용신으로 간목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좀 보기가 쉽죠. 그래서 해미목에 인성이 국을 이루고 있어서 인수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인수,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나 이런 운이 좋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인수가 용신인데 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유축에 금 떴죠. 유축에 금이 떴고 이렇게 해중에 이렇게 간목이 떴지만은 어쨌든 이 사주가 토금이 왕하다. 그래서 네, 정화의 진신인 간목을 용신으로 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가 온통 다 축축하죠. 차갑죠. 그래서 이 사주가 목을 용신으로 목화운을 반기는데요. 이렇게 축토가 2개 있고 또는 자수가 2개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화를 이렇게 땡겨오죠. 축교사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수 2개도 사화를 땡겨오면은 자유사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원국에 없는 그런 내가 필요로 하는 기운들을 글자로서 땡겨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해온다, 합내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화, 동남운이 좋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이렇게 토 떴죠, 금 떴죠, 토 떴죠, 금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금이 왕하다. 내가 신약하니까 인비를 용신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은 오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묘목이 좋은 역할을 하죠. 목생활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국토 해가지고 이 용신의 힘 빼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에 경금이 떴지만 양의 글자들이 이렇게 있죠. 갑이네, 그러니까 묘술 이렇게 합을 하고 인술 합도 하죠. 인묘, 인성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축월이지만 이양진기, 그러니까 양이 성하다라고 해서 경금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격갑 인정하다 보니까 이 금운으로 갈 때, 그러니까 경금이 살아날 때 더 지기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주는 해미 목을 하고 있죠. 해묘목, 이렇게 해묘목을 묘묘 동합을 하고 있죠. 정관으로 해월에 이렇게 개수가 떴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약하지 않은데 해중에 있는 개수가 해월에 개수 떴으니까 나도 강하고 살도 강하다. 근데 이 사주가 개수가 탐색만극하죠. 그런 부분이 있죠. 살인상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살강의 살인상생하는 사주로 개수가 용신 아니고 인성을 용신으로 본다. 간목을 용신으로 본다. 조금 어려워서 축월에 다시 해월 이 사주를 다시 한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다시 넣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간목 용신이다 보니까 경금은 격갑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신강살강의 살인상생 윗건이 있는 사주다. 뭐 가분의 과거극제도 하였지만은
성정 자체가 옆에 칠사를 두고 있으니까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고 철두철미하고 이렇다. 시간관념 확실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사주가 될 것 같고요. 이 사주는 사축, 그러니까 지지가 온통 사화를 뺀 나머지 글자들은 그러니까 차갑죠. 천간으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글자는 정화이고,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한 사주의 목화운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대운의 무신년에 교통사고가 좀 났네요. 그래서 내가 지지의 의지처인 사화가 사신형, 그러니까 역마의 형충을 당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 일지는 내 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용신,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용신이 아닌 기신이 와서 형을 해버리면은 역마의 그런 역마로 인해서 상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병술년에는 손재를 하였다고 하는데, 병술년에는 뭐죠? 그러니까 내가 병술 일단 그냥 묘지죠. 포테로 보면은 그러니까 인성이 죽다 보니 내가 천간으로는 병화가 떠서 겁재잖아요. 겁재, 그죠? 내가 병화에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병화 역시 힘이 무력하더라. 그래서 이 경금을 그러니까 녹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경금을 손재만 따르고 이 경금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했죠. 그래서 병술년이 아니라 뭐 병호 아니면은 뭐 병인 뭐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내 용신 눈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적인 성취가 있었겠지만은 병술 화가 죽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경금을, 저 재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쭉 보면은 정화 같은 경우는 용신을 쓰는 글자가 그러니까 진신 위주로 보죠. 그죠? 진신 위주로 보고, 그리고 진술충미월에 천간으로 토가 뜨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역시 목을 위주로 본다. 반면에 이제 해자월에 수가 많은데 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관인 토, 그러니까 수가 병인지라 토를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화용신법은 정화가 뭐 6월이든 축월이든 4월 같은 경우는 유축 궁극에 천간으로 금이 뜨면은 부지런하고 부자인 분들이 좀 많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정화용신법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